4번 최척전. 금방 얘기했지만 이 작품은 활동 무대 배경이 상당히 넓어. 그래서 중국도 나오고요, 일본도 나오고 베트남까지 나온단 말이야. 전쟁은 1592년 임진왜란부터 그 다음에 있는 정유재란까지, 그리고 명나라, 청나라 교체기. 그래서 명나라 장군 밑에 있다가 청나라 포로가 되고 아들도 포로가 되고 감옥에서 부자가 상봉하고 명나라 장수가 구해주고 결국 나중에 아내하고도 헤어졌었는데 다시 만나고 베트남에서 다시 고향으로 오고, 그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산이라고 하는데 가족이 함께 있다가 흩어진 거야. 그 다음에 상봉, 다시 만나는 거야.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극적이야. 드라마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소설이다. 고전소설에서 좀 특이하게 굉장히 사실적 묘사가 두드러진, 사실적이라는 얘기가 전기적이고 비현실적인 게 별로 없어. 알았니? 문학사적 가치가 그래서 높고 흥미로운 소설이다. 주인공 최척. 자, 봅시다. 최척은 오경을 데리고 배로 돌아왔다. 상봉한 것 같아. 이웃배에서 모두들 찾아와 체단 잘 모르겠는데요. 봤더니 한자에 실사자가 있는 거야. 옷감이야, 옷감. 금과 은을 주며 축하했어. 헤어졌던 아내를 베트남에서 최척이 오경을 만난 거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부부 상봉을 축하하는 의미로 이렇게 선물을 준 거지. 최척과 오경은 그 사례로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너무 고마운 거야. 송공은 최척 부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다. 자, 송공 중국 사람이고 남편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야. 아내는 일본 사람하고 같이 있었어. 그는 집 한 칸을 마련해주며 그들 부부로 최척과 오경에 하여금 평안하게 살게 했다. 최척은 난리 중에 잃어버린 아내를 찾아 한시름 놓았다. 그러나 만리타국이라 의탁할 곳이 없었으며, 중국이야, 사방을 돌아봐도 친척 하나 없었다. 더욱이 늙은 아버지와 어린 자식들의 생사를 생각하여 밤낮으로 상심했다. 근심 걱정이 끊어질 날이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기원했다. 아마 전라도일 거예요, 여기가.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오경은 또 아들을 낳았다. 해산하던 날 밤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이번에는 등에 붉은 점이 있을 거다 하고 계시했다. 요한계시록 하는 그 계시, 알았지? 과연 아기의 등에는 큼직한 붉은 점이 부처님 말씀대로 있었다. 부부는 아들 몽석이가 태어난 듯이 여겨 몽선으로 이름을 지었다. 첫째 아들 몽석, 지금 태어난 붉은 반점 몽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염원은 아랑곳 없다는 듯이 세월이 흘러만 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정착하면서 사는 거야. 몽선이도 점점 자랐다. 장성하여 현부를 구할 만큼, 현명한, 여기서 며느리를 구할 만큼 세월이 흘렀으니까 한참 흘렀지. 장가갈 때 된 건 몽선이. 이웃에 진가 딸이 살고 있었어. 이름은 홍도라고 하고요. 돌이 되기 전에 홍도는 아버지를 여의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집 딸 홍도. 아버지 진홍도네. 그럼 유청병을 따라 조선으로 출전한 뒤 소식이 없었다. 자, 아버지 진홍도가 됐고요. 유청병이라는 사람을 따라서 조선에 갔는데 소식이 없어. 어머니는 홍도가 다 자라기도 전에 죽었다. 그럼 혼자 있는 거네, 그지? 그래서 이모부 밑에서 자랐다. 장성하자 홍도는 아버지가 이역이라는 얘기가 우리나라 바깥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선 조선이 되겠지. 전사했음을 알고 몹시 가슴 아파했다. 얼굴도 모른 채 아버지를 잃어 더욱 상심했다. 그녀는 한 번만이라도 부친이 돌아가신 나라 조선이죠, 그죠? 가보기를 원했다. 그녀는 오래도록 맺힌 한을 품고 가슴에 소원을 새겨두었다.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보기만 했으면 원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녀자의 몸이라 그렇게 멀리 있는 곳 이역까지 갈 수
갈지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조선 사람 몽선이 아내를 얻으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서 그녀는 이모부한테 저는 최가의 아내 최척의 아들 최몽선의 아내가 되어 한번 동국 우리나라 별칭이지 동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의견을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이모부는 그녀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미리 짐작했네. 그래서 말이 난터 자 홍도가 시집 보내달라고 한 터 최척을 찾아가서 내가 찾아온 내력은 우리 조카 홍도가 아버지 때문에 조선에 가고자 하고 조선인인 몽선과 결혼하고자 한다. 최척 부부는 여자로서 그 뜻 죽은 아버지 한 번이라도 보는 거 매우 가상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고 마침내 홍도를 며느리로 맞이했다. 며느리로 맞이한 이듬해 김인현의 누르하치는 청나라 장군이죠. 군사를 몰아 요양으로 쳐들어왔다. 지금 명나라에 있는 거야. 최척 부부는 요양은 적의 손아귀에 떨어졌고 요양이 적에게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은 황제는 크게 화를 냈다. 대로했다. 그래서 천하의 병마를 동원하여 이를 누르하치를 평정하려 했다. 이때 소주인 오세영이라는 사람이 유격백총이 되어 출전했다. 이 유격백총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이제 무슨 관직이나 아니면은 그 군인들 중에서 뭐 이렇게 특이하게 병과가 있으니까 싸우는 무기에 따라서 이건 자세하게 몰라도 돼요. 최척이 제주와 용맹함을 알고 있었어. 그럼 데려가겠지. 서기를 삼아 직책이야, 그지? 그럼 오세영이 최척의 제주와 용기를 알고 있어서 서기로 삼아가지고 진중으로 뽑아갔다. 진중이니까 이제 부대로 뽑아간 거야. 출전하는 날이었다. 오경이 떠난 남편의 목을 잡고 작별을 서러워하며 말했다. 첩이 팔자가 사나워서 일찍이 난리를 만나 천신만고 그때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었는데 그러다가 하늘이 도와서 난구님을 다시 만났어. 상봉했어. 그래서 끊어진 검은고의 줄을 입고 깨진 거울을 원상태로 둥글게 해. 이게 바로 상봉이란 뜻이야. 다시 만났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났다. 원래 깨진 거울은 파경, 부부가 찢어진 거야. 근데 원상태로 됐으니까 다시 합친 거지. 새로운 인연을 맺었다. 이 새로운 인연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그런 얘기야. 더욱이 늙어서 의탁할 아들까지 몽선까지 얻어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큰아들 몽석은 몰라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고 흐느껴 울며 아니야 고향에다 두고 왔나? 아무튼 그래. 그러고 흐느껴 울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이나 눈물 짓다가 다시 말했다. 지난 일을 돌아보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다시 만난 거 행복하다. 항상 저는 이 몸이 먼저 죽어 난구님의 은혜에 보답하려 하여 사옵니다. 사오 이게 겸양이야. 뜻밖에도 늙음악히 이르러 삼상에 이별을 하게 되니 이 무슨 얄궂은 운명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상봉하고 이제는 헤어질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헤어지게 됐단 말이야. 이게 무슨 얄궂은 운명입니까? 라고 했어. 또 헤어지다니. 이제 수만리밖에 요양으로 누르하치를 정벌하러 떠나시면 살아오기가 어렵다. 살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걱정이야 걱정. 다시 만난 날을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작별하는 이 마당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나이다. 어차피 가서 살아오지 못할 것 같아. 서기로 출전해가지고 그러면 난 목숨을 끊겠다. 그래서 난금님께 없어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없애면 열심히 전투에 싸울 거야. 이첩이 주야로 겪은 괴로움이 덜까 하나이다. 부디 떠나시는 난군님 10,000번 몸을 보증하옵소서. 몸 조심하십시오. 저는 이로 연결이란 말은 죽어서 죽는 쪽을 택하겠다. 우리가 보통 연결식 그런 얘기하지. 장례식. 오경의 품에 진인 장독칼을 꺼내가지고 목을 찌르려 했다. 내가 죽으면 여기 걱정 안 하고 열심히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야. 최척은 황급히 칼을 뺐으며 하찮은 오랑캐 무대에 청나라 누라치 감히 대국 이건 누구야 명나라지 대적하였으니 자기가 자기 스스로 밧줄을 꽁꽁 묶은 것 아니겠소? 자, 이 잘못은 자기에게 있다라고 쳐들어온 청나라의 누르하치가 스스로 무덤을 판 거다라고 얘기한 거야. 왕사가 한번 나아가면 달걀을 바위로 치는 것과 마찬가지요. 자, 왕사가 한번 나가면 달걀로 바위를 치면 달걀이 깨지겠지. 출전하는 이 사람에게 괴로움만 더할 뿐이니 망령된 짓. 여기서는 장독할 꺼내서 목을 찌르라는 자결하려는 것은 아예 하지 마오. 내가 하루속히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며 술잔 이별주를 기울여 축하나 하는 것이 좋겠소이다. 이제 몽선이도 성장해서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으니 내가 없으면 몽선이를 의지하고 그리고 몽선이는 효성이 지극해 당신을 오경을 잘 모실 것이오늘 다른 일도 아니고 싸움터에 나가는 이 사람 남편에게 그런 근심은 주지 마오. 오히려 이게 더 걱정스럽다. 드디어 행장 여기서는 전쟁터에 나가는 장비를 다 꾸리고 요양 땅 전쟁터로 떠났다. 이게 최척전의 내용이야.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 31번 한번 보세요. 31번.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지금 내가 읽어줬지만 재밌어서 금방금방 읽어. 자 꿈과 현실이 고쳐야 그런 내용 없고요. 꿈을 한번 나왔는데 몽선이 태어날 때 붉은 점 얘기 계시가 한번 나왔어. 2번 공간적 배경의 내용 묘사. 여기는 서사 중심이고요. 서사의 진행이 대화야죠. 대화라니? 그러니까 낭만적 분위기도 아니고 지금 주로 처음에 만났다 그랬잖아. 만나기 직전에 그 모습은 아마 낭만적일 수도 있어. 극적이라고 얘기했잖아. 하지만 요 만난 이후부터는 오히려 고향 생각하고 아들 낳고 있다가 좀 살다가 전쟁터에 가는 거니까 뒷부분이 중심이니까 낭만적 분위기가 아니야. 사건의 추이, 사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요약적으로 서술하여 사건 전개의 속도감을 부여하고 있다. 자, 이거 맞았어. 왜냐하면 자 봐봐. 다시 상봉해가지고 다시 상봉해갖고 아들을 낳았어. 몽선이를 낳았단 말이야. 몽선이가 자라서 장가를 가 도하고 연결되려고 해. 그러다가 전쟁터에 나가는 거야. 이 시간이 어마어마하잖아. 맞지? 어마어마하다는 게 적어도 몽선이가 결혼할 정도면 20살, 20년, 10몇 년 흘렀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이 짧은 지면에 섰단 다 정리했다는 건 압축적으로 정리했다는 거죠. 됐어요? 속도감 맞았어.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서술자의 직접적인 그런 거 없고요.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병치. 그러면 이게 최척전에는 병치가 일어나는데 여기에는 없단 말이야. 병치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둘이 헤어졌어. 자, 중국 땅에 머무는 최척. 배 타고 일본에 머무는 오경. 무슨 말인지 알겠냐? 오경은 오경대로 최척은 최척대로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란히 있다가 쭉 가다가 나중에 미얀마 베트남에서 상봉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병치되고 있는 건 앞의 내용들이다. 됐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요약 압축 사건의 전개의 속도감. 32번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최척과 오경은 아드님 몽석의 생사를 알지 못하지요. 그리고 몽선이를 낳았을 때 몽석이 태어난다는 그때처럼 이름을 비슷하게 몽선이라고 지어줬지요. 이거는 몽선이라는 이름은 몽석을 그리워하는 거야. 자, 2번 홍도는 어릴 적에 헤어진 아버지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 조선 땅에 있는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 틀렸죠. 이미 죽은 거고 부친이 돌아가신 나라에 가보기로 했지 부친을 만나러 간 게 아니야. 3번 홍도의 이모부는 홍도의 말을 듣자마자 최척에게 가서 우리 조카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며느리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최척은 오세영이 발탁되어 서기라는 직책을 받아 요양에서 전쟁에 출전하게 되는 거죠.
5번 최척이 출전하게 되자 오경은 이별의 슬픔과 고통으로 장독칼을 꺼내서 자결하고 자기가 자결해야 근심 없이 전쟁을 치르고 여기 생각을 안 할 거다. 그래가지고 자결을 결심한다. 맞았죠. 정답이 2번 틀렸다. 33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 수능에 나올 거야. 시험이 국어잖아, 국어. 네. 국어는 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글 속에 있는 걸 살아있는 것처럼 이해를 해야 돼. 그렇다면 이 A, B에 대한 건 보나마나 말하기 방식이나 말한 것의 말하기 방식 아니면 어떤 식으로 말했냐 그 말의 뜻은 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이게 지금 언어야, 언어.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그 말의 뜻을 이해하는 거다. 자, 그러면 얘기해 줄게. A 부분은 오경이 말하는 거지 다시 상봉한 거에 대해서 끊어진 검은고와 줄을 다시 이어지고 깨진 거울이 원상태로 둥글게 했다라고 자신들이 헤어졌다 다시 만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마치 깨진 거울이 다시 합쳐진 것처럼 끊어진 검은고 줄이 다시 이어진 것처럼 비유적 표현. B에서는 왕사가 한 번 나가면 달걀로 바위 치는 거라고 얘기했죠. 이것도 역시 비유적 표현에 해당된다. 정답은 4번이죠. 둘 다 비유적 표현. 상봉을 A에서는 다시 만난 상봉을 비유적 표현으로 얘기한 거고 B에서는 한 번 나가면 달걀을 바위로 치는 거다. 미안해.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게 아니라 달걀을 바위로 치는 거니까 달걀이 개박살 나겠죠.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달걀은 누르하치 청나라고요. 왕사는 명나라 장수야. 바위라고. 그러니까 나가면 뻔해. 우리가 이겨. 쉽게 당연히 뭐 이런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전쟁 혹은 싸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뭐뭐한 것처럼 지규법이잖아. 뭐뭐한 듯이 마치 뭐뭐 같다. 뭐뭐인 양. 요 양은 모양이란 뜻이야. 마치 무슨 모양처럼 이런 뜻이야. 이런 거 나왔으니까 둘 다 비유적 표현 맞았어. 정답은 4번이고요. 하나는 다시 부부가 만나는 것을 비유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움하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34번.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이다. 이거 너는 자 문제 풀기 전에 이거부터 봤어야지. 이거 먼저 보고 읽어. 알았어? 네. 고전소설 할 때 약속해. 네. 그걸 딱 본 다음에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본문을 읽는 거야. 자, 조위하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최척전 주인공 작가야. 임진왜란의 가족을 잃었다. 또한 그는 친명 명나라 치라고 금나라가 오랑캐야. 배척하는 신념을 갖고 병자호란 정묘란 때 참전하기도 했어. 와, 그러면 이 최척전은 자신의 전쟁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완전히 허구는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이러한 작가의 개인적 경험과 신념이 작품에 반영되었다. 그러니까 최척이 명나라 장수하고 장수를 섬기는 거 아니야. 됐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국적은 다양하지만 이들은 모두 전쟁으로 이산의 고통을 겪고 아까 나왔던 도화도 아버지가 전쟁으로 조선에 가가지고 죽은 거잖아. 헤어진 거잖아. 그지? 핍박당한다는 거 그 점에서는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이 작품의 고통의 원인을 사회 탓으로 돌려기보다 이거 봐봐.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운명론, 그다음에 사랑과 유대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는 휴머니티. 이게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 모습이었다. 그거 반영한 게 이 글의 내용이라고. 자, 그러면 찾아볼까? 틀린 거. 최척과 오경이 난중에 헤어지고 재회한 뒤 또다시 자 누라치 때문에 이별하게 되는 이거. 그러면
다시 이별, 재회, 다시 이별이지 전쟁이 개인에게 주는 고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복이 있어야 돼, 알았니? 자, 전쟁이 고통을 주는 거다. 뭐 이런 거겠지, 뭐. 어디 갔어? 전쟁으로 인한 이산의 고통, 핍박. 이거하고, 자, 앞에 내용, 이거하고 같은 거죠. 해석을 그렇게 해야지. 2번. 최초의 누르하치로 대표되는 금나라 세력. 배금, 배금. 금에 대한 반감. 맞았죠? 참전했을 때 느낀 거야. 조한이가 친명 배금 그랬잖아. 배금. 금나라를 배척한다. 오랑캐를 싫어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맞습니까? 맞지요. 그지? 그리고 이게 여기 있어야 돼. 어디에? 복이 있어야지. 이거야, 이거. 배금. 3번. 최초가 오경이 제하자 이웃들이 막 이런 축하해 그러면서 선물을 줬잖아. 사랑과 유대. 그렇지. 우리도 뭐랄까. 거기 옆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일반적인 백성의 휴머니티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맞는 얘기. 이게 바로 백성들의 모습이다. 위에서 말한 백성들의 모습 같고요. 4번. 오경이 삼상의 이별을 하게 되었다고 한탄하며 또 이별, 최초과 다시 만날 기약을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전쟁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 못하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뭐야 이게요.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파악했으니까 다시 못 만나본다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인식, 이것도 아니고요. 전쟁에서 있잖아. 전쟁 나가면 죽는다는 거, 이게 일반적 인식이고,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저 이별 장면에서 저렇게 슬픈 거죠. 그리고 위에 보니까 전쟁, 인간에 대한 인식의 한계, 이런 내용은 보기에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보기를 통한 감상이 아니고요. 내용도 틀렸어. 자, 5번. 오경이 타국에서 의지할 곳 없이 지내고 홍도가 오랫동안 이 둘 다 이산이잖아. 두 인물의 국적은 다르지만 전쟁으로 인한 고통, 가족과 헤어진 건 동일하고요. 그 점을 보여준다. 맞았죠. 자, 그러면 두 인물이 국적이 다르지만 전쟁으로 인한 고통은 동일하다. 여기서 위에서 찾아야 돼. 두 인물은 국적은 다르지만, 어디 갔어? 쭉 나오면 국적은 다양하지만, 이 말이야, 이 말. 국적은 다양하지만 동일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 그래서 보기를 통한 감상 맞았죠. 정답은 4번이 틀렸다.